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상징이죠. 바로 전세.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혹시 이게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오늘 한번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전세가 사라진 세상, 과연 한국의 주택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전세가 사라진다면? 이건 그냥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주거 환경의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을 빌리려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큰 돈을 빌려서 이자만 내면서 사는 전세, 아니면 매달 꼬박꼬박 집세를 내는 월세. 뭐 간단해 보이지만요. 사실 이 선택지 하나가 시장 전체의 균형을 잡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4단계에 걸쳐서 이 거대한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우리 앞에 있던 선택지 하나가 사라졌을 때의 충격부터 시작해서요. 집주인들의 계산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주택 공급 시장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세가 우리 월급에서 떼어가는 고정 비용이 되어버리는 미래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라진 선택지. 정말 딱 하나의 옵션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놓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월세가 왜 막 미친 듯이 오르지 않을까요? 바로 전세라는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대안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낼 돈이랑 전세 대출 이자를 저울질해보고 더 싼 쪽으로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월세를 함부로 막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가격 통제 장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세가 사라진다면요? 이 그림처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전세를 살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선택권도 없이 전무 월세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마치 댐의 한쪽 벽이 터져서 모든 물이 한쪽으로만 흘러 넘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월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은 엄청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전세라는 안전핀이 뽑힌 시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첫 번째 풍경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임대인의 새로운 계산법. 이제 시선을 집주인, 즉 임대인 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왜냐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내야 하는 비용이 미래에 우리가 내게 될 월세 청구서가 될 테니까요. 모든 건 바로 이 갭 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갭 투자가 뭐냐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아주 큰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이 갭 투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일종의 무이자 사적 금융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입자한테 이자 한 푼 안 내고 수억 원을 빌려서 집을 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세가 사라진다는 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자금 조달 수단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돈을 훨씬 많이 투입하거나 아니면 비싼 이자를 내고 은행 대출을 받아야겠죠. 둘째, 당연히 대출 이자에 보유세에 집수리비까지 온갖 새로운 비용이 생겨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추가 비용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 월세에 차곡차곡 더해져서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 공급 구조의 붕괴입니다. 이제 한 개인의 재무 문제를 넘어서 시장 전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갭 투자가 힘들어지면 과연 이제 누가 우리에게 살 집을 공급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갭 투자의 시대가 끝난다는 건 곧 개인 집주인이 임대주택의 주된 공급자였던 시대가 끝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간 임대 시장을 떠받치던 가장 큰 기둥 하나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럼 그 텅 빈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바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들은 개인 집주인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수익률을 계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월세가 비쌀 수밖에 없는지 여기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출 이자나 세금 같은 모든 비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건물에 낡아가는 감가상각 비용까지 월세에 다 계산해서 넣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관리비가 또 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 이윤까지 월세에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월세가 고정 비용이 되는 시대, 이 모든 변화가 만들어낼 최종 목적지, 즉 주거비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현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월세는 어때요? 금리가 오르내리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일종의 변동 비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없어진 미래의 월세는요, 주택을 운영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시장의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 비용이 되어버립니다. 변동성은 줄어들지 몰라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아예 딱 고정되어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월급에서 매달 무조건 빠져나가는 거대한 고정 지출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그래프가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처럼 전세 제도가 없는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들을 보세요.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RIR이 지금의 서울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세라는 완충장치가 사라진 서울의 미래가 바로 이 도시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월세는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변동 비용이 아니라 그 집의 사용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 비용으로 굳어진다. 이것이 바로 전세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할 월세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주거 비용을 과연 우리들의 소득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